안녕하십니까?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북자 뭔 좋은 통일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NK 지식인연대 김흥강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223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되는 남북하나재단 또 그리고 하나원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를 알아보면 될까요? 예, 모든 어떤 탈북민들의 정착과 그들의 삶과 미래는 그냥 정책에서 나오니까. 정책에서 나오죠. 예, 통일부의 정책을 좀 보죠. 행정부의 통일부. 그렇죠. 통일부가 탈북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부 부처겠죠. 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과 그것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탈북민들의 삶이 결정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또 격려, 그래서 성의 마음들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통일부에서 탈북자를 관리하는 게 좀 합당한가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주 거센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탈북민들이 남한에 왔을 때 잘 정착해서 잘 사는 게 문제 아니야. 그것은 결국 생계에 대한 지원, 생활에 대한 지원이니까 뭐 행안부처럼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대민원 서비스가 딱 전개되어 있는 그런 행정 조직에서 직접 돌보는 게 어떻겠느냐. 직접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통일부가 한다 그래서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그렇게 보면 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잘합니까?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근데 먼저 온 통일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도 기양지사 그 단어를 생각하면 통일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뭐 생각해 봅니다만은 20년 동안 희망이었는데. 예, 뭐 희망인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작년 11월 뭐 20일이었나요? 우리 그 홍영포 장관이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정착의 큰 패러다임 내지는 기본적 틀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전 그때로부터 거의 한 4개월 정도 지나갔죠. 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제가 다 그쪽에 제가 좀 문외한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탈북자 개인으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있다라고 믿어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부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일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책 법의 집행에 있어서 법은 뭐냐? 1997년 9월 17일에 발의된 건데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이 6, 7차례 개정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행정 서비스를 어떤 마인드와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시행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통일부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통일부는 말이죠. 여러 개 뭐 부처들이 있겠지만 이제 뭐 통일 기반 구축국이 하나 있습니다. 국군 밑에 여러 개 가가 있는데 그 가 중에서 하나 탈북민들을 돕는 정착 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부의 많은 일 가운데서 정착 지원과가 이게 뭐 구조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밖에 전체 인력의 5%밖에 안 되는데 올해 같은 때는 말이죠.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됐으니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뭐 교역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또 북한하고 회담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이 탈북민 정착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럼 장관이 여기 가고 계속 탈북민들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까? 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부의 어떤 큰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과거에 통일부 예산, 통일부 예산 또 얼마인가? 그건 한 해 예산만 해도요. 한 해 예산만 해도 적어도 2천억 정도가 새롭게 투자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해마다 투자됩니다. 물론 그런 예산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효율성과 그리고 보편 타당성 그리고 탈북자라고 하는 그 정책 고객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행정 서비스를 좀 혁신하고 어떻게 하면 탈북민들한테 좀 더 나은
좀 더 기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 서비스를 만든가에 대한 이 고객 저 수요자 측과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그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막 왜 그걸 안 하는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어떻게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가 보죠. 예. 숫자를 갖다 우리가 항목비, 이 국가예산 항목비 이것을 5천만 썼습니다. 이거 4천만 썼습니다. 물론 그걸 갖다 집안 먹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숫자는 맞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간가에 대한 그 효율성과 이거는 오히려 민간이 또 고객이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한 가지 실례드리겠습니다. 정책이 지금 어떤 게 돼야 되느냐. 자, 올해부터 말이죠. 탈북민들이 이 직업훈련에 전체적 거의나 배제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그래요? 직업훈련 그러면 직업훈련이 안 하는 얼마나 거예요? 중요합니까? 직업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업훈련 와가지고 북한의 노동의 방법과 수준과 질이 다르죠. 새로운 일자리들 18,000개 직업이 있죠. 북한은 안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새롭게 한급이 근로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못 받는다면 이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맞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그 직업훈련 안 받고 뭐 해요? 못 받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면 노동부는 올해부터 지금 3년차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 기간입니다.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 표준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직업훈련의 수준을 확 높여놨어요. 왜? 현장과 교육기관과 직업훈련 기관들을 다 같은 선상에서 수준을 맞춰놨단 말이죠. 현장은 대단히 고도기술인데 직업훈련 기관에서 낮은 기술을 배워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말이죠. 100% 도입인데 직업훈련 받으려는 사람은 컴퓨터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직업 윤리, 그 다음에 뭐 협동 심리에서 그렇죠. 10가지 기초 직업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직업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죠. 탈북자들 컴퓨터 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한 컴퓨터를 본 사람이 10%나 20% 안 돼요. 모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직업에 대한 협동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직업 훈련 못 받는 겁니다. 탈북자는 따로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러면 제가 정부 관료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안타깝다면 그러면 그러면 이거 직업훈련 주기 위해서 단번에 높아진 걸 뛰어넘기 어려우니 디딤돌 교육을 줘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에 그 직업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투하해서 그 제어를 만들어서 사전에 컴퓨터도 배워주고 직업과 관련 기초 직업 능력을 배워줘서 정말 안전적으로 이 직업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적인 판단과 그런 시행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저희가 정책 지원을 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 시행이니 통일부에서는 이런 걸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탈북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정착을 시켜서 내 형제 그리고 내 이웃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도 계속 순환 보직입니다. 순환 보직이니까 정착지원과에 있다가 또 여기 정세분석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인도협력과 갔다가 어찌다 재수없게 이 정착지원과에 온 거예요. 별 먹으랄도 없고 대상은 아주 꼬리 아픈 사람들이고 거기서 한 뭐 1, 2년 하다 또 가면 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책, 그 어떤 개선 방향, 그리고 효율성, 보편타당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해도 마이동풍이라는 거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연구해서 필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월급을 타야 되니까 그냥 그렇죠. 하는 거네요. 예, 그죠? 특별히 일을 만들면 골치 아프고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탈북민이 와서 아주 애절하게 이야기하는데 나 직업훈련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컴퓨터를 배워줘. 그걸 말단의 직원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좀 하는 게 옳겠다. 그 자기의 어떤 사무관이나 서기관 팀장을 거쳐서 또 가장을 통해서 국정한 데 갔는데 그 모든 단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뭐 이런 소리 가져와. 그 노동부서 할 거야. 우리 할 거 아니야. 지금 노동부가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이름에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아까 그 NCS라고 하는 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거는 뭐 저 들어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할 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컴퓨터를 할 줄 알고 또 대한민국에서 직업사회. 성장해서 자랐으면 네. 고등학교는 다 마쳤을 것이고 고등학교 과정 속에 그렇죠. 그 직업과 윤리라는 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초 소양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기초 소양 교육이 다 넘쳐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별도의 뭐 기초 소양 교육을 한다든지 뭐 컴퓨터 기본 교육을 교육.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예.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통일부에서는 노동부가 할 수 없는 탈북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기초 소양 교육 이런 것들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이 일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이 많아지고 또 정부 간에 아주 저 내밀한 그런 어떤 협조체 뭐 안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말한 것 같죠. 물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저희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돕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같은 탈북민이 봤을 때는 왜 이런 게 안 되냐 안타까움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200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직업 훈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탈북자들이 이제 응답이 뭐였냐면 95%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였습니다. 맞습니다. 말귀를 네. 영어가 그렇죠. 영어에 문제죠. 대한 이해가 어렵다. 그게 그렇죠. 90% 이상이었어요. 아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 뭐 소아인데 경을 읽힌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가서 하는 거는 이제 어렵다. 그래서 탈북자 특별가정을 만들었는데 예. 또 이게 그 국가의 돈을 쓰다 보면 그 형식과 툴이 많아가지고 그게 뭐 몇 명을 채우지 않으면 교육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이제 취업률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좀 해보니까 저희들도 좀 처음에 했어요. 그렇죠. 하다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2개월 정도 교육을 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예. 2개월 해가지고 탈북자가 취업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시험을 봐도 한 번 지나가가지고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개별 교육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공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개별 교육 수준으로 가야지 이 사람들이 시험에 뭐 3번 떨어졌다, 4번 떨어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네.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개월 동안 교육했는데 우리가 그때 취업률이 한 3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50%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탈락됐는데, 예, 그래서 참 이제 답답하죠. 뭐 예. 너무 그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재도전을 하지를 않고 이거 돈도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유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그 문 닫고 예. 나는 이제는 탈북자들에게 일하는 현장에서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물론 뭐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초보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상식이 필요하면 선발이 맞게 되는 겁니다. 네.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상식이 안 맞으니까 선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일의 효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잘못 만들어져서 결국은 오작품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거듭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업훈련 교육이라는 거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직업훈련 교육을 그러니까 천편일률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네. 어떤 이 수요자라고 하는 모든 수요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탈북자들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집단에 한해서는 어떤 그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뭐 우리 원장님들 그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탈북민 정착을 위한 그 교육, 직업훈련 네. 교육에서 안타까움도 많죠. 저 역시
그런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드림 평생교육원이라 해가지고 예, 탈북민들 IT 교육을 위한 이렇게 직업훈련으로 들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교육시설을 차렸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이제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걸 만들게 된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저 통일부나 노동부에 여러 차례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무리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 계층이 어떠한 노력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에 따라가겠냐. 니들이 스스로가 학원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네. 거기다 학생도 모아놓고 컴퓨터도 싸고 그 준비가 됐음을 보이라. 그럼 정책 따라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 몇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 또 이런저런 분들이 지원해서 만드는 그럼 나중에는 그것이 다 본인들이 피해로 돌아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결국은 그게예요. 그래 하세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교육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탈북민 100% 그때 뭐 70%였어요. 70%를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예. 취업을 못 시키면 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한다. 탈락과 함께 그걸 효과성 분석한다. 그러면 제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뭐 어떤 요즘 젊은이들도 지금 뭐 취업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또 악상황에서 취업을 내가 시킬 네. 수 없는 게 네. 여기서 취업은 북한처럼 집단 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취업을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그럼요. 네, 그 그런 말씨도 거죠. 다르지. 그 말투도 제대로 알아 못 듣지. 용어도 이거 잘 이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취업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이렇게 어떤 강한 제한 조건을 똑같이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러면 배워주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탈북민들이 그런 학원에 지어게 된 중요한 동기가 원장님도 아마 같으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가라고 하는 학원에 가서 뭐 3번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 두 번 똑같은 거 3번 들었는데도 전혀 말귀를 알아 못 듣겠다. 조금 귀만 트일 뿐이죠.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행정 그 서비스의 어떤 형식주의 때문에 형식주의. 제가 숫자 맞춰요. 이게 제가 큰 이제 폐단이란 말이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북한 체제가 상당히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그 직업에 있어서는 먼저 선취업, 후 직업훈련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없이 그냥 뭐 그 국가에서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 해가지고 온 사람을 제가 강제로 취업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또 취업을 했다고 한들 그게 가라죠. 그러니까 그 살짝 했다가 또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 요청을 많이 받는데 그 자기네 학원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너네 회사에 잠깐 좀 이름을 올렸다가 빼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편법, 나라가 이렇게 편법, 거짓말 이런 걸 자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았는데 탈북자들이 이제 처음에 와서 정말 최첨단 기업에 취직해서 능력 있는 사원으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처음에 와서는 어떤 노동 집약형 이런 업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 윤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 일한다고 컴퓨터를 못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또 제2차의 직업훈련 교육, 아까 아주 발전된 선진국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서 다른 또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 취직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에 오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그 정부에서 안내하는 그 업체들 이런 것들은 좀 효율성 면에 있어서 또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소개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까지 일을 안 해요. 한 서너 달 있다가 다 나와요. 왜냐하면 말귀도 안 통하는데 사람들이 몇 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뭐 무시한다든가 이거는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냈다 모르겠다 뭐 그냥 나는 생활보호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정말 먼 좋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거는 각자의 책임과 또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또 그 노력과 책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부가 또 축적이 되고 또 자기의 그 어떤 인격적 또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쌓여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무지권 달로 놀다가 북한 사람들에게 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통일이 무직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아니 뭘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계가 극빈자가 어떻게 그렇죠. 먼저 통일 아니죠. 그거는. 그런 그렇죠. 것들을 그건 먼저 온 노숙자예요. 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노숙자입니다. 먼저 무직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요, 주로 뭐 이게 국고보조금 뭐 이제 탈북자가 한 해 2천억이 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만 매달린 사람들이 아니고 정부 부처 간의 적극적인 조율과 협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탈북자들을 그냥 그 아무런 경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와서 바로 팽개치기보다는 이 사람들 그 우리가 정부가 가난해서 높은 직업도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 근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주어서 그들이 처음부터 무직자로 시작해가지고 아무 경쟁력 없이 가가서는 통일이 절대 못 됩니다. 그러니 그렇죠. 아주 보수가 좀 낮더라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취업에 대한 안정을 가지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부 부처 간에 협조를 하겠는가, 고려를 시키겠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 정부의 공공기관의 협조를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정책적인 개선책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큰 전망적으로 보면 탈북자들을 이 정말 직업훈련 교육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취업과 창업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정말 이 적극적인 어떤 이 교섭을 통해서 그네들의 어떤 특성화된 창업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해마다 그 통일부가 내놓는 개선책을 보면 이 그냥 말만 바꿨을 뿐이고 계속 재판이에요.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는 없고요. 새로운 계속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욕받을까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컨설팅만 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으로 네. 우리 정부가 그 어떤 내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뭐 수고도 하고 정말로 어떤 때는 그 하시는 일들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네. 결과를 가지고 탈북민들이 그 직업이 어떤 취업이 용이함 그리고 또 탈북 대학생들 대한 문제들이에요. 탈북 대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그 공부할 나이에 정부의 좋은 지원을 가지고 좀 리더가 되겠는가 생각해보자면 지금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첫 대학에 가면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또 뭐 아주 폼나는 이런 저런 학과 돈 버는 예. 돈 버는 그 학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 대부분이 다 뭐 그냥 사회복지학과 그래 사회복지학과 뭐 이런 데만 다 예. 지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언론학과 뭐 그다음 중국 애국어학과 중국어학과 이거는 결국 뭐냐면 통일부나 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 청년들한테 이 나라의 어떤 직업과 이 교육에 대해서 상세한 커리큘럼 놓고 맞습니다. 1대1로 열심히 알려주고 그럼 너한테는 뭐가 맞겠냐 이런 내용적인 지도는 안 하고 우리가 몇 번 입시 설명회를 했어. 작년에 한 번 한 거 이번에 2번 했어. 우리 올해는 또 3번 했어. 이런 횟수 노릇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형식화된 그동안 서비스는 안 되는 거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네. 그런 분야에 골고루 이제 인재가 이렇게 양성이 되도록 육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거기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요 제가 보니까 지금 탈북자들의 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아주 부차적이고요. 그냥 뭡니까 이게 그냥 교육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네. 그리고 교육도 필요에 의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이 안 가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할머니 여기도 교육받고 그렇죠. 또 여기에 계신 할머니 또 저기에도 교육받고 그렇죠. 이 교육 아르바이트생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게 지금 현존하는 지금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현실 탈북자 정착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죠. 일을 위한
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왜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말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나타나야 되고, 개개인의 발전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말 통일된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정말 다 각자 자기 능력에 맞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말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들이 뭉쳐진 나라로서 네.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통일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고 저희들이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방만하게 흘러가면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통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 명분이 맞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통일부도 이제는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좀 버리고 그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일을 대담하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 그 김은강 대표님 컴퓨터 교육 시켜보려고 그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했는데 망했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의 그 정말 통일을 위한 그 애국심이 이렇게 그 정말 망가지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민간 협력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책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책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신뢰를 보내주는 것. 특히 탈북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러한 신뢰 속에서 탈북자들이 역할을 찾아갈 때 탈북자들은 더욱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신뢰를 그 구축하고 그러한 구축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공감입니다. 오늘 우리 또 김은강 NK 지식인연대 대표님께서 정말 심층적으로 통일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통일부에 이르기까지 그 문 좋은 통일 탈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정말 효과적인 것인가 정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예.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그 김은강 대표님 어디 통일부에 가시든가 예. 하나원에 가시든가 어디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예. 왜냐하면 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네.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이 네. 가서 일을 하셔야 일이 효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매도하고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대안을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탈북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고 그렇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적 가치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거. 예, 저희들이 의견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탈북자 정착의 문제는 탈북자에게로 맡겨주십시오. 이것이 그 지난 2시간 또 오늘 1시간 이 3시간의 그 마지막 그 결과물입니다. 탈북자 정착은 탈북자에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의 탈북자 정착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